호주 완전 정복 6강. 시장이 떨어질 때 강한 종목을 찾아라.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많은 종목이 함께 오릅니다. 좋은 기업도 오르고 평범한 기업도 오릅니다. 때로는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까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함께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진짜 강한 종목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의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도주를 찾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 시장이 떨어질 때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대부분 종목이 떨어집니다.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5% 떨어집니다.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7%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1% 정도만 하락합니다. 심지어 어떤 종목은 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날에도 보합권을 유지하거나 플러스로 마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목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종목은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강할까? 누가 계속 사고 있는 것일까? 왜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도 주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상대적 강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절대적으로 주가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과 비교해서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마이너스 3% 하락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1% 하락했다면 그 종목 역시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약한 종목은 쉽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시장이 플러스 2% 상승해도 약한 종목은 보합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반면 강한 종목은 시장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반등해도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전 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신고가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강한 주도주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하락장에서 버티고 상승장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아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데도 어떤 종목이 잘 버틴다면 그 물량을 받아주는 매수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그 종목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의 움직임만 보고 무조건 큰 자금이 들어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집니다. 조정을 받아도 중요한 지지선을 지킵니다. 거래량이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면 가장 먼저 상승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그 종목은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도주 투자에서 하락장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에선 모두가 함께 달립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길이 험해지면 누가 진짜 강한지 드러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면 진짜 주도주와 단순히 시장을 따라 올랐던 종목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공부하는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공포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산업이 가장 잘 버티는가? 그 산업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적게 하락하는가? 어떤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지되는가? 그리고 시장이 반등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가? 이것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도 떨어집니다. 바이오도 떨어집니다. 방산도 떨어집니다. 조선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락의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산업은 크게 무너집니다. 어떤 산업은 조금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유독 강하게 버티는 종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단계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강한 산업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강한 산업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천 개의 종목을 모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먼저 강한 산업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를 찾습니다. 이것이 주도주를 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덜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주도주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은 관심 자체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강함만 봐서는 안 됩니다.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수급을 봐야 합니다. 기업의 실적을 봐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의 큰 추세도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함께 맞아야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도주도 조정을 받습니다. 강한 종목이라고 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이너스 10% 이상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떨어졌느냐만이 아닙니다. 왜 떨어졌는가? 그리고 조정 이후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입니다. 산업의 성장 논리가 무너진 것인지, 기업의 실적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큰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 전체의 조정 때문에 함께 떨어진 것인지,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려서 주도주가 함께 조정을 받았지만 산업의 성장성이 살아있고 기업의 실적이 유지되고 수급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조정은 오히려 주도주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안정될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가? 누가 가장 먼저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가? 누가 가장 먼저 신고가를 향해 움직이는가? 바로 그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6강에서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강한 종목은 상승장에서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자신의 힘을 보여줍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시장이 반등할 때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이 하락한다고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관찰하십시오. 누가 버티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살아있는지, 어떤 종목에 돈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다시 움직일 때 누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지 보십시오. 하락장은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을 구별해주는 시험대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종목이 다음 상승장에서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7강에서는 주도주를 찾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대장주와 이등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산업이 상승하더라도 왜 어떤 종목은 몇 배씩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조금 오르다가 멈추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가능하면 가장 강한 대장주에 집중해야 하는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도주 완전 정복 7강. 대장주와 이등주는 무엇이 다른가? 지난 6강에서는 시장이 떨어질 때 강한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은 종목이 함께 상승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면 진짜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7강에서는 같은 산업 안에서도 나타나는 힘의 차이, 바로 대장주와 이등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선 하나의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면 관련된 여러 종목이 함께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주가가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이 커집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산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같은 산업에 속한 다른 기업들도 함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1등 기업이 오릅니다. 2등 기업도 오릅니다. 3등 기업도 오릅니다. 관련 장비 기업도 오르고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도 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주도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목은 계속 상승합니다. 조정을 받아도 빠르게 회복합니다. 신고가를 계속 갱신합니다. 반면 어떤 종목은 처음에는 함께 상승했지만 어느 순간 상승이 멈춥니다. 조정을 받으면 회복이 느립니다.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주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이것이 대장주와 이등주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대장주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주도 산업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강하게 상승하며
시장의 관심과 자금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종목. 우리는 이런 종목을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장주는 단순히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대장주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을 누가 이끌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기업이 산업의 성장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기업에 가장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가? 어떤 종목의 주가가 가장 강한 추세를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산업에 A 기업과 B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은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합니다. 주가도 신고가를 계속 갱신합니다. 반면 B기업은 같은 산업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함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수급도 강하지 않습니다. 주가 역시 A기업보다 늦게 움직입니다. 이 경우 시장의 대장은 A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종종 대장주보다 이등주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장주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비싸 보입니다. 신고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두렵습니다. 반면 이등주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싸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주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등주가 따라가겠지. 물론 실제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주가 먼저 상승한 뒤 2등주와 3등주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큰 추세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가장 강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주에는 대장이 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실적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자금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 대장주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상승하면 가장 먼저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대장주의 힘입니다. 반면 이등주는 상승장에서는 대장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주는 마이너스 3% 떨어지는데 이등주는 마이너스 7%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 대장주는 빠르게 회복하지만 이등주는 이전 고점 아래에서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산업의 종목들을 비교해야 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움직였는가? 누가 가장 강한 거래량을 보여주는가? 누구에게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집중되는가? 누가 가장 먼저 신고가를 돌파하는가? 누가 조정을 가장 잘 견디는가? 그리고 누가 시장 전체에 관심을 이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대장주를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대장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산업의 환경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 기업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적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돈이 새로운 기업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대장주가 오늘의 대장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장주의 자리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주도 산업 안에서 힘의 순위가 바뀌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A 기업이 가장 강했는데 어느 순간 B 기업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B 기업의 실적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B 기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B 기업이 A 기업보다 먼저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대장주가 교체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자는 종목 이름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과 사랑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물어야 합니다. 지금 누가 가장 강한가? 지금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시장은 누구를 대장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과거의 1등에게 상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미래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돈이 먼저 움직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이름값보다 현재의 힘과 미래의 성장성을 봐야 합니다.
오늘 7강에서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한 산업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가장 강한 종목을 찾으십시오. 단순히 싸 보이는 종목을 찾지 마십시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장이 선택한 대장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에서도 잘 버티고 큰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 그 종목이 주도 산업의 진짜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도주 투자의 핵심은 많은 종목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산업을 찾고 그 안에서 가장 강한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8강에서는 주도주에서 자주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바로 신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강한 주도주는 자꾸 신고가를 만드는지, 그리고 왜 많은 투자자들이 신고가를 두려워하지만 큰 돈은 오히려 신고가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정복. 하야 주도주는 왜 주도주는 신고가를 만드는가? 지난 7강에서는 주도 산업 안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 바로 대장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강하게 상승하며 조정에서도 잘 버티는 종목, 그리고 큰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 이런 종목이 주도 산업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번 8강에서는 강한 주도주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 바로 신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신고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신고가란 쉽게 말하면 주가가 이전에 가장 높은 가격을 넘어 새로운 높은 가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 신고가 종목을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사면 꼭대기 아닐까?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것 아닐까? 그래서 신고가에 있는 강한 종목은 피하고 오히려 많이 떨어진 종목을 찾기도 합니다.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떨어진 종목, 마이너스 50% 떨어진 종목, 몇 년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 이런 종목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다. 이제 오를 때가 되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상승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오르고 있는가입니다. 신고가를 만드는 주도주는 시장이 그 기업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출이 1,000억 원이었던 기업이 앞으로 3,000억 원의 매출을 만들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시장에서만 사업하던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주가만 가지고 현재의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기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달라졌고 미래의 이익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주가 역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가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는 과거에 그 가격보다 높은 곳에서 매수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0,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주가가 다시 15,000원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본전이 왔다. 이번에는 팔아야겠다. 이렇게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매물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과거 최고점을 돌파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더 높은 가격에서 물려있는 투자자가 거의 없습니다. 본전이 오면 팔겠다고 기다리는 매도 물량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투자자들은 강한 상승 추세를 보고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새로운 가격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한 주도주가 신고가를 돌파한 뒤 예상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주도주는 아닙니다. 하루짜리 테마로 급등한 종목도
신고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종목에 단기 자금이 몰려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가라는 한 가지 조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주가의 큰 추세가 살아있는가? 이 조건들이 함께 나타날 때 신고가의 의미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도주 투자자는 신고가를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고가를 무조건 따라 사지도 않습니다. 확인합니다. 신고가를 만드는 이유가 있는지,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지,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산업의 성장성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한 뒤 그 가격을 지켜내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강한 주도주는 한 번의 신고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를 만듭니다. 조정을 받습니다. 다시 상승합니다. 그리고 또 신고가를 만듭니다.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계속 고민합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이제 끝난 것 아닌가?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산업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큰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주가의 신고가도 계속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의 높이보다 추세의 방향입니다. 주가가 높다고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주가가 싸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가입니다. 물론 신고가 영역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상승했다면 큰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주도주를 무조건 제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 종목은 수많은 종목 가운데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가? 왜 시장이 흔들려도 강한가? 왜 외국인과 기관은 높아진 가격에서도 계속 사고 있는가? 왜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그 종목이 주도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가는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표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 기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8강에서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도주는 신고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주도주는 신고가를 만들고 조정을 받고 다시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큰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가를 보면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유를 찾으십시오. 산업을 보고, 기업을 보고, 실적을 보고, 거래량과 수급을 보고 큰 추세를 확인하십시오. 신고가는 상승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주도주에게는 더 큰 상승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구강에서는 주도주가 큰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자주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 바로 박스권과 돌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주도주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큰 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